공부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보상을 해줄까요? 주인공은 멸치? 그것도 매콤한 고추장을 듬뿍 찍은 멸치예요. 꽤 매울 텐데 엄청 잘 먹네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무려 20년간 써먹은 보상 방법이라는데요. 고추장 멸치도 점프과제 수업도 처음엔 모두 낯선 것이었지만 아이들은 이제 푹 빠졌답니다. 멸치 맛있어요? 근데 매워요. 맛있어요. 이영배 선생님은 수업 자료를 실생활에서 찾는데요. 아이들이 수학을 쉽고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실생활 수학 소재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끄럼틀, 시소 한번 찍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애들이 많이 타보고 아이들이 많이 친숙하니까 이 실생활 소재를 아마 도입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수학적 사고로 해결하는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일상의 풍경을 담아 수학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는 그 신호등 색깔만 어떻게 보면 소재로 도입을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생활 수학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차로를 찍어서 이 교차로에서 아이들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신호등을 그 불빛을 한번 찾아보는 그 수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차들이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찾아가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게 규칙이라는 것도 아이들이 알고 또 이 생활 속에서 수학을 알아야 이 교차로에 신호등도 만들 수 있다는, 그래서 생활 속에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알기도 해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지금 교차로를 한번 찍어보고 신호등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선생님이 실생활 소재로 말하는 수학 수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8년부터인데요. 이런 수업을 시작하게 된 건 순전히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독 수학 시간만 되면 입을 닫아버리는 아이들의 말문을 열고 싶었던 거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하니까 아이들이 무기력하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을 좀 한번 수업에 좀 참여 좀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게 없을까?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생활 광고지나 전단지였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도입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저거 뭐지? 저거 집에서 봤는데? 거리에서도 봤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올해로 12년째. 교과서의 문제를 실생활 문제로 옮겼더니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답니다. 이 버스 전용 시간이 2시간씩이잖아요. 그럼 이제 하루에 4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규칙으로 어떻게 보면 제시할 수도 있고 곱셈으로도 제시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 시간이 나왔을까? 그런 수업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 실생활 수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함? 실생활 수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걸 몸소 느낄 수 있어요. 자, 얘들아, 주먹. 저학년 아이들도 실생활 수학 수업을 무척 재미있어 한다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재미에 의미를 더한 수학 역할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증을 줄 실생활 소재는 무엇일 것 같아요? 창문이죠. 실생활 수학 수업은 생활 속 풍경을 담은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실생활 수학 수업을 제가 단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 나름대로 만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했냐면 아이들 중에 수학 시간에 말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런 유리 창문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말해볼까요? 잘못하다가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해요. 유리에 붙여서 아파트나 보니까 좀 거울처럼 신기해요. 다양한 생각은 사고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유리 창문을 딱 봤을 때 과연 오늘은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학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 수학 역할극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언제나 먼저 찾아야 될 게 궁금증이에요. 실생활 수학 수업도 수학 역할극을 통해서 궁금증을 찾아보는데요. 이때 역할극의 대사는 짧지만 일상적인 것으로 사진 속에서 떠올릴 만한 궁금증이 포인트입니다. 레디! 진짜 땀나네. 언니 엄마. 네. 가은아, 엄마랑 함께 마트에 가지 않을래? 좋은데요. 왼손 주세요. 옛날 한 번씩. 저요. 그런 말이야. 알았어. 가은아 왜 계속 뭘 보고 있니? 엄마, 차원은 왜 사람이에요? 역할극을 해봤는데 관우의 궁금증이 무엇이었나요? 뭐였어요? 그렇죠. 유리 창문은 왜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까? 분명히 사각형으로 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잠깐만요. 사각형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짝과 함께 찾아보고요. 그리고 짝에게 설명한 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조전하면 됩니다. 유리 창문을 통해서 사각형을 발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유리 창문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까? 왜 사각형일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저학년이지만 저는 충분히 그 질문, 그 호기심, 궁금증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자, 도전 이제 가능합니다. 자. 이 수업의 장점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말해볼까요? 사각형은요 넓어서 잘 보이는데 삼각형은 그냥 삼각형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고 풍경이나 그런 구름이 동그라미 원은 보이긴 보이는데 사각형보다는 많이 안 보여서. 좋아요. 성공! 호승이 말해볼까요? 저는 그거 사각형으로 창문을 했을 때는 열기에는 좀 편할 것 같고 삼각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좀 빡빡해서 잘 열리지 않을 것 같고 그거 원으로 만들면 잘 굴러가서 손을 찔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네. 자,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성공을 하겠습니다. 자, 도전! 말해볼까요, 성공? 원 모양으로도 만들면 복잡할 것 같은데 사각형은 모두 다 채울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빈틈이 없어서 남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좋아요. 성공한 건 하겠습니다. 성공.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운 내용을 잘 떠오르면서 짝꿍과 함께 합으로타 시작합니다. 이번엔 배운 내용을 마치 배틀이라도 하듯 한마디씩 주고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왜 유리창문은 사각형인지 알아봤어. 유리 창문이 사각형인 이유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어. 관찰과 체험, 표현하는 것으로 수학적 사고의 틀을 키우는 말하는 수학 수업. 이런 수업은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수학은 어떤 공부야? 재미있는 공부에. 선생님 수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선생님 수업 중에요? 수학이요. 저는 수학을 무조건 문제를 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싹 바뀌면서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럼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약간 표현하는 거? 실생활에서 찾는 거? 실생활 수학은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수학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소비자로서 교육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삶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나중에는 이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과서에 갇힌 수학이 아닌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수학. 글로 풀이하는 수학을 넘어 말로 표현하는 수학. 재미의 의미를 더해 친구와 소통하는 수학.
그것이 이영배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